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티비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지미 버틀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저도 오늘 중계가 없어서 여러 경기를 보다가 마이애미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게임을 지켜봤습니다. 이 버틀러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의 경기에서 너무 좀 대충 경기를 하길래 오늘은 어떨까 하고 이 경기를 리그 패스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마치 한 20년 전에 빈스 카터처럼 약간 태업성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아니나 다를까 경기가 끝나자마자 이 버틀러가 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굉장히 큰 파장이 일었고 또 현지에서도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 사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애미와 버틀러의 이별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팬 라일리 회장이 버틀러 트레이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버틀러가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딜을 요청할 줄을 몰랐습니다. 자, 1월 3일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경기에서 패했습니다. 마이애미. 그리고 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 버틀러가 기자회견에서 본인은 마이애미를 제외한 다른 팀에서 뛰고 싶다라면서 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ESPN 소속의 샴즈의 보도에 따르면 버틀러는 마이애미를 제외한 다른 팀에서 뛰는 것에 완전히 열려 있고요.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그 전까지 이 버틀러의 행선지 후보가 피닉스, 골든스테이트, 휴스턴, 댈러스였습니다. 휴스턴은 버틀러의 고향과 가깝고요. 댈러스는 줄 수 있는 에셋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댈러스도 행선지 후보 가운데 하나로 꼽혔었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여름부터 계속해서 링크가 돼 있었죠. 왜냐하면 스테픈 커리와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피닉스는 글쎄요, 이것도 뭐 개인적으로는 딜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브래들리 빌과 지금 트레이드 루머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하지만 선호하는 팀은 알리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선호하는 팀 없이 마이애미만 아니면 돼. 내가 다른 어떤 팀을 가더라도 그 팀을 내가 플레이오프 후보나 우승 후보로 만들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다고 해요. 이럴 때 보면은 뭐 버틀러가 또 약간의 멋스러움은 있지만 지금 뭐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버틀러의 상황이 뭐 그렇게 우호적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나는 마이애미의 승리를 돕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마음이 떴다 이 말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고 농구를 하면서 기쁨을 되찾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은 떠났는데 무언가 지금 플레이를 하는 거나 표정이나 퍼포먼스 자체가 20년 전 빈스 카터 같아요. 태업빌이 풀풀 납니다. 자, 일단 버틀러는 1월 3일 인디애나 페이서스 전이 끝난 이후에 마이애미에선 더 이상 기쁨을 되찾을 수 없을 것 같다 라면서 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프로페셔널하게 마이애미가 주도하는 팀 활동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팀 연습, 그 다음에 뭐 필름 세션 이런 것들이죠. 다 참가하고 그 다음에 팀이 원하는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겠지만 이건 뭐 경기 내적인 거겠죠. 하지만 부상 복귀 이후에 치른 최근 두 경기 퍼포먼스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일단 마이애미의 성적은 17승 15패로 동부 6위. 뭐 늘 그렇듯 마이애미는 그냥 5할 승률짜리 팀이에요. 왜냐? 팀이 보강을 안 해주니까 맨날 관심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트레이드로 영입한 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테리 로저 빼고는.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언드래프트로 뽑고 키운 선수들, 이 선수들만 완전히 흙속에 진주를 캐서 결국 또 뺏기고 그거의 반복이죠. 그냥 마이애미의 프런트는 지금 무능합니다. 그냥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 빨로 있는 거지. 어쨌든 지금 성적은 17승 15패로 동부 6위고 버틀러의 최근 두 경기 어제였죠.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전에서는 팀은 이겼습니다만 25분 동안 9점 4리바 2어시. 뭐 부상 직후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야투를 5개밖에 시도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인디애나 페이서스전 27분 뛰었고요. 9점 2리바 4어시스트, 야투 6개 던졌습니다. 그리고 두 경기 연속 4쿼터는 거의 뛰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냐? 태업입니다. 태업. 야투 6개 던져서 3개 집어넣었고요. 두 경기 연속 25분 이상 뛰었는데 9점 넣었어요. 9점. 이거는 사실 버틀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트레이드를 요청하더라도 또 내가 팬 라일리 회장이 너무 꼴보기 싫고 진짜 마이애미의 오반정이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버틀러가 그토록 본인이 쌓았던 이미지, 올드스쿨,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낼 수 있다는 그런 경쟁심, 향상심 이런 부분들을 구축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플레이 해서는 안 되죠. 누가 봐도 이거는 마이애미에 정 떨어져서 제대로 안 뛰는 겁니다. 부상 후유증? 아니에요. 이거는 경기를 그냥 안 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죠. 이렇게 해서는 제2의 빈스 카터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빈스 카터가 토론토 랩터스로부터 영구 결번 받은 것도 진짜 기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빈스 카터가 영구 결번 받을 때 무슨 지휘자처럼 가만 하면서 했잖아요. 20년 전에 빈스 카터의 태업하는 장면들을 봤으면 그 장면 보고 별로 감동스럽지 않았을걸요.
솔직히 저는 그랬거든요. 야, 저게 진짜, 저도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저게 진짜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태업하고 홈팬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예, 이런 루머도 있었어요. 상대에게 우리 팀의 작전을 가르쳐준다는 다소 좀 황당한 그런 루머도 있었을 정도로 이 태업이라는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버틀러는 지금 거의 태업에 가깝습니다. 버틀러가 지금 평균 야투 시도 개수가 올 시즌에 10.5개예요. 10.5개. 이것도 사실은 거의 커리어 로우입니다. 10.5개인데 지금 2경기 연속 5개, 6개 던졌다? 그것도 수비가 구린 인디애나 리그 최악의 팀이 뉴올리언스를 상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버틀러가 그동안 본인이 쌓아왔던 업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트레이드가 된다 하더라도 설령 본인이 원해서 팀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버틀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보통 이럴 때 입은 잘 털거든요. 빈스 카터도 20년 전에 계속 제가 빈스 카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태업 논란이 있었을 때 무지하게 입 털었어요. 그러면서 뭐 그래서 구단이 우리 엄마 주차 자리도 제대로 안 해주는데 별 얘기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버틀러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유세지 퍼센테이지가 줄어들고 내가 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 내 손에서 공격이 끝나는 그런 시간이 줄어들고 슛을 많이 내가 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태업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뛰지 않았다고 여러분께서 말할 수는 없을 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어이없는 인터뷰더라고요. 누가 봐도 열심히 안 하는데 누가 봐도 이 팀에서 뛰기 싫어하는 게 역력하게 보이는데 또 입을 털더라고요. 태업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입을 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틀러는 저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팬나일리 회장이 일선에 너무 오래 있었어요. 왼쪽에 행동대장 딱 알론조 모닝 딱 하고, 알론조 모닝도 뉴저지에서 태업했었거든요. 야, 태업이 왜 이렇게 많냐? 알론조 모닝이 신장병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토론토로 갔을 때 본인이 경기에 거의 뭐 뛰지 못할 것처럼 하다가 마이애미로 가서 펄펄 날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뭐 덜 알려져 있는 얘기지만 어쨌든 뭐 알론조 모닝도 태업을 했던 인물이고, 그 알론조 모닝과 팬나일리가 팀을 딱히 저는 건강하게 만들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히트컬처? 그래서 히트컬처가 뭔데? 버틀러가 그래 자기 몸 완전히 갈아가면서 4년 동안 파이널 2번 올려놨는데 팀 전력 보강도 안 해, 소문만 만들어, 그 다음에 선수들과 또 감독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해. 없어요. 팬나일리 회장은 팀 운영을 개판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팬나일리 회장이 결국 버틀러와 불화의 씨앗이 된 건 버틀러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건강했잖아, 뉴욕과 보스턴 집에 돌려보냈어. 그러면 팬나일리 회장이 조용히 회장실에 불러서 입 털지 말고 건강을 되찾고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 했나요? 야, 경기나 뛰면서 입 털어, 이걸 언론에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선수를, 내 새끼를. 그러면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루머이긴 하지만 외신 보도에 따르면 그 멘트로 결국에는 연장 계약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그 멘트가 지미 버틀러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버틀러와 팬나일리 회장은 아직도 화해하지 않은 상태고요. 미키 에리슨 구단주 있죠. 선박 부자, 히트의 구단주. 이 양반이 굉장히 중재시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둘은 그냥 평행선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 부분 같지만 이게 뭐 단절이 되고 또 연이 끊기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연장 계약도 주지 않아, 또 내 새끼가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완전히 공개적으로 처형을 해버렸으니 구단주가 중재에 나서도 지금 선수와 회장이 지금 대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그리고 이 팬나일리 회장은 과거부터 성탄절에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를 본인 대저택에 불러서 파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에는 버틀러만 가지 않았다고 해요. 뭐 올 시즌이 아니라 불과 뭐 한 열흘 전이죠. 그 정도로 지금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버틀러는 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 구단과 팬나일리는 버틀러 트레이드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협조적인 스탠스다. 네가 트레이드 되길 원해도 네가 원하는 시기, 네가 원하는 팀에 뭐 해줄 마음은 없다. 지금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감정의 골이 엄청나게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팬나일리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마이애미 선수들과 불화를 겪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드웨인 웨이드가 있었죠. 늙고 병들었다고 완전히 프랜차이즈 스타를 헌신작처럼 취급해버리고 결국에는 웨이드가 떠났잖아요. 시카고 불스로.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서 화해하긴 했지만 그때 팬나일리에게 정 털린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와는 여전히 관계가 안 좋아요. 르브론 제임스 떠나기 전에 팬나일리와 완전히 등 돌리고 떠났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사이는 소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고란 드라기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미 버틀러까지
마이애미를 위해서 뛰었던 슈퍼스타 혹은 팬들이 좋아했던 선수들과 계속 사이가 안 좋다는 건, 물론 버틀러도 지금 굉장히 그 행실에 문제가 있지만 팬라일리 이 노인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강성이고 별명이 보스인데 본인이 그런 컨셉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물론 구단 수뇌부 입장에서는 나이 들고 그 다음에 악성 계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원들과의 계약을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런 식으로 본인 선수들을 뭐 까내리고 그 다음에 야 슈퍼스타 리그를 하더라도 넌 난 못 이겨, 이런 이 옹졸한 자존심을 내세우다 보니까 지금 마이애미는 뭐 별다른 전력 보강도 없어. 그 좋은 날씨, 환상적인 도시, 기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FA들이 안 오고 있잖아요. 이런 전례가 있으니까. 자, 마이애미 구단이 버틀러 에라에 가져간 굵은 움직임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테리 로지어, 제가 늘 과대평가를 조심해야 된다고 했던 테리 로지어 영입한 걸 말고 뭐가 있어요. 자, 물론 언드래프트에서 선수를 뽑아서 흑석의 진주를 캐서 정말로 잘 키운 사례는 있죠. 게이브 빈센트, 맥스 스트러스, 덩컨 로빈슨 다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선수들이 머리 굵어지고 몸값 높아졌을 때 못 잡는데, 빈센트랑 스트러스는 떠났죠. 캔드릭 넌도 갔죠. 물론 뭐 이 선수들이 지금 잘 된 건 아니지만, 지금 뭐 남아있는 선수가 뭐 덩컨 로빈슨 정도인데, 그 다음에 뭐 헤이우드, 하이스미스 이런 선수를 키우면 좋지만 이런 선수들로 뭘 하겠냐고요. 사실 좋은 선수들이지만 결국에는 5할 승률에 급급하고 1라운드 탈락인데, 본인은 팀의 운영을 이렇게 개판으로 해놓고 그 선수가 못 뛴다고 해서 또 켈리 우브레 주니어에게 불의의 부상을 당했는데 그걸 뛰지 못한다고 이렇게 타박을 해버리면 사실 선수 입장에서도 설 자리가 없어지죠. 결론은 강대 강이 만났습니다. 근데 팬라일리 회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사는 할배고, 버틀러는 지금 이렇게 본인이 태업하잖아요. 지 가치만 떨어져요. 그리고 버틀러 앞에 붙는 경쟁심, 뭐 향상심, 올드스쿨 이런 단어는 다 집어치워야 됩니다. 최근 두 경기, 특히 제가 오늘 인디애나전 보고 느낀 건 이거는 2020년대의 빈스 카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트레이드를 요청하고 또 막 뭐 딜에 대한 루머가 나오고 또 딜 던, 딜이 이루어지고 너무 재밌죠. 하지만 정말 꼴 보기 싫은 건 태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버틀러가 정신 차리고 다음 경기 때 열심히 뛰면서 본인이 또 행선지를 좁혀나가는 그런 그림이었으면 좋겠고요. 팬라일리 회장은 이미 이제 뭐 버틀러는 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트레이드 계산을 좀 굴릴지에 대해서 계산기를 두들길 것 같은데, 팬라일리와 버틀러, 마이애미와 버틀러는 이미 뭐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어떤 팀으로 갈지가 관건이고, 버틀러가 과연 프로페셔널함을 찾고 다시 열심히 뛸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뭐 버틀러와 마이애미 그리고 팬라일리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아마 추가 후속 보도가 현지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주말 지나고 나서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또 정리해서 컨텐츠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